많은 전화를 받는데요. 그분들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용어를 잘 모르고 계시구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카 파트너스뿐만 아니라 좋은 파트너를 구하는 과정은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 단어들은 꼭 알아두세요 라고 하는 단어를 20개 골라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몇 예비 파트너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공통되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수수료 얘기도 하고 계약 얘기도 하고 근무 조건도 이야기하는데 단어 자체를 모르니까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20개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용어들은 크게 4개의 묶음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속과 신분, 나는 어디에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는지, 두 번째 수수료와 돈, 내 통장에 언제 얼마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세 번째는 실적과 계약 관리, 실적은 어떻게 계산되고 계약을 관리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보험 상담 현장에서 실제 오가는 말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엔잡을 시작하게 되면 한 회사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원수사, 이게 첫 번째 용어인데요. 원수사는 보험 상품을 직접 만들고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보험회사를 이야기합니다. 삼성생명, 하나생명, DB손해보험, 이렇게 보험사 이름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원수사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과자 만드는 회사, 오리온, 롯데제과 같은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만드는 보험회사를 우리가 원수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GA예요.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험 대리점이라는 용어로 쓰이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의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을 모아다가 한 곳에서 취급하는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수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상품만 팔 수가 있는데요. GA, 즉 보험 대리점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다양한 회사의 모든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곳에서 시작할 것인가에 따라서 한 회사의 상품만 전문적으로 팔 것인지 여러 개의 회사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코드예요. 코드는 우리가 보험회사의 자격을 등록하는 단어로 보통 쓰이는데요. 특정 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어디에 코드가 있어요? 이 말은 어느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어느 보험사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의미이고요. 예를 들어 보험 대리점에 소속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삼성 코드가 있냐? 라는 말은 삼성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팔 수 있냐? 메리츠 코드 있어요? 메리츠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팔 수 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잡러가 활동하는 첫 시작하는 관문이 바로 코드 발급이고요. 내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상품을 팔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는 위촉이에요. 보통 우리가 취업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위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위촉된 신분으로서 개인 사업자인데 희한하게 보험사에 소속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 대신에 지역가입자를 유지하거나 원래 있는 직장의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보험 설계사로 활동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두 가지의 보험은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 대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고요. 출퇴근의 의무 대신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업이 있는 엔잡러들은 이중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위촉을 받기 때문에 엔잡러가 활동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전속 판매, 교차 판매입니다. 전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수사에 소속되는 걸 이야기해요. 한 군데 소속이 돼서 그 회사의 상품만 파는 걸 이야기하고요. 교차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군데 원수사 소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회사가 생명보험일 수도 있고 손해보험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땡땡 생명보험의 소속인데 땡땡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팔고 싶잖아요. 그럴 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교차 판매입니다. 그래서 교차 판매의 경우는 생명보험사의 설계사가 손해보험까지 하거나 혹은 반대로 손해보험사의 설계사가 생명보험사의 설계를 하고 싶을 때 추가 등록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 대리점과는 다르게 한 개 혹은 두세 개 정도까지 등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별개죠. 두 개를 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제 설계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설계사 시험은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총 3개의 과목을 봐야 됩니다. 3개인데 2개입니다. 2개인데 3개예요. 헷갈리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봐야 되는 시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재산보험은 별도로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명보험과 함께 보거나 손해보험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시험엔 손해보험만 보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봤을 때 생명보험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따라서 우리가 부분 합격을 할 때도 있어요. 부분 합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두 과목을 같이 봤는데 손해보험을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재산보험만 볼 수 있는 거죠.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는 하셔야 되고요. 짧게는 1, 2주, 길게는 3, 4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설령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매월 시험이 한 차례씩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시험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수료와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통장엔 얼마나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엔잡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 이것과 관련된 보험회사 여러 가지 제도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분급입니다. 분급이란 말은 수수료를 한 번에 주지 않고 여러 달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의 보험회사를 보면 분급 형태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월 수수료란 말을 씁니다. 다음 달에 수수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보험 대리점을 찾거나 원수사에 등록을 할 때 이월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보험사의 경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총 수수료가 120만 원, 즉 한 달에 10만 원씩 12개월을 받는다라고 하면 첫 달에 얼마 들어와요? 이거에 따라서 수수료의 분급 구조가 달려 있는 거죠. 이 분급은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월에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나중에 분급 수수료를 적게 지급하다 보니까 보험이 초반에는 관리가 잘 되는 듯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수수료를 분급해서 나누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방침들 때문에 기존에 계약을 하면 다음 달에 많은 수수료를 받는 설계사분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나누어서 길게 줄수록 당장의 소득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죠. 두 번째는 2월 수수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월 수수료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분급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수수료를 그 다음 달에 전부 다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계약했을 때 다음 달에도 계속 넘어와서 나눠서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활동을 꾸준히 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2월 돼서 나눠서 지급되는 수수료가 꾸준히 쌓이다 보니까 특정한 달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많은 수수료가 꾸준히 지급되는 형태일 건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보험 설계사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활동했을 때는 매월 계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활동을 1년, 2년 오래 할수록 이 금액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엔잡러들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소득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환수입니다. 환수는 고객이 이런저런 사유로 보험을 일찍 해지했을 때 우리가 받았던 수수료를 회사에 되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가입시키면 위험한 이유이고요. 인카 파트너스는 이런 것을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다음 달에 많은 수수료를 받는데요. 몇 달 뒤에 해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험사마다 이런 기준들은 다 다르겠지만 보통 계약이 빨리 해지될수록 많은 수수료를 환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잃게 되고 돈도 잃게 되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가족이나 고객에게 무리하게 계약을 요구하면 안 되고요. 좋은 설계사일수록 필요한 분에게 유지가 가능한 적정한 보험료로 제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을 땐 좋지만 토해낼 땐 너무 마음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는 보험 수수료만큼 언제든 이 환수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책은 수수료 외에 추가로 주는 판매 인센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 시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품이나 다양한 제품 혹은 여행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합니다. 많은 보험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수수료의 총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을 텐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 시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포함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책을 제외했을 때 실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요새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어느 정도의 기대가 되는 시책을 걸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 시책의 차이가 크진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보험사든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이 들어가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시책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도 시기에 따라 누가 가입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 바로 시책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1200% 룰입니다. 첫 해 수수료 총액을 월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거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파트너님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월 보험료 10만 원짜리 계약이라면 첫 해는 최대 120만 원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해 계약을 한 다음 달에 너무 많은 수수료가 가다 보니 무리해서 계약을 하는 관행이 이어지는 것을 분급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온 룰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제도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서 분급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분급의 정책은 회사마다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1200% 룰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착지원금 제도입니다. 정착지원금 제도는 처음으로 회사에 등록을 하거나 A 회사에서 B 회사로 지원을 할 때 정착을 하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일시금입니다. 즉 오시면 얼마 드리고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달콤한 제도인데요. 사실은 이 제도는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착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보너스가 절대 아닙니다. 그 회사에 정착을 했을 때 매월 한 달에 얼마 이상씩 보험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단순히 정착지원금 드립니다 라고 했다가 그거에 해당하는 계약을 매월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나중에 다시 정착지원금을 반환해야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저런 사유로 내가 그 회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 정착지원금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험을 N잡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착지원금을 바라고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본인의 스케줄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설계사분들이 이 정착지원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특히 보험을 N잡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도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3.3%의 사업소득세를 뗍니다. 보통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4대 보험을 떼고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요. 보험 설계사의 경우는 사업소득자로서 3.3%만 떼고 나머지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받은 보험 설계 수수료가 100만 원이라면 33,000원을 뗀 96만 7천원을 지급하는 형식인 거죠. 우리 직장인인 엔잡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소득을 받고 계실 텐데요. 추가적으로 보험소득이 생겼을 때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소득을 전체 합산해서 하게 되진 않고요. 대신에 보험소득의 일정 부분은 경비가 처리되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보다 이 금액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너무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다음 부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